여러분, 다음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종목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이미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단순히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어진 AI 반도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으면 역대급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숫자가 조금 아쉬워도 앞으로의 수요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다음 주에 오를 종목을 찍어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주식에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미 시장에서 AI 반도체 대장주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스마트폰 부품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 종목은 AI의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한 종목은 AI 서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종목 모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오늘 말씀드릴 신호가 확인된다면 AI 반도체 상승 흐름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신호가 나온다면 실적이 좋아 보여도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다음 주에 왜 이 두 기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먼저 전체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국내외 주요 AI 기업의 실적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실적 슈퍼위크입니다. 국내에서는 첫 번째 관심 종목이 7월 29일 오전 9시에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사업 전망을 공개합니다. 해외 일정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7월 29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7월 30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즉 다음 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가 연속해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국내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단순히 미국 빅테크 기업의 매출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기업이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AI 가속기입니다. 그리고 AI 가속기가 많아질수록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서버 안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반도체 기판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수도꼭지라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수도관을 타고 내려오는 물과 같습니다. 수도꼭지가 계속 열려 있어야 국내 공급망 기업의 실적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도꼭지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와 실제 공급망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물을 받고 있는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 서버 한 대가 만들어질 때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지 공급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AI 서버를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나 AMD의 그래픽 처리 장치는 사람으로 치면 두뇌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기억할 공간이 부족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HBM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한 차선 도로라면 HBM은 여러 차선이 동시에 열려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AI 가속기가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도 넓어야 하기 때문에 HBM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버는 메모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버 안에는 수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가고
각각의 부품이 필요한 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하고 불필요한 전기 잡음을 걸러주는 부품이 MLCC입니다. 크기는 매우 작지만 서버 한 대에는 많은 수량이 사용됩니다. 특히 AI 서버는 일반 서버보다 전력 사용량과 연산량이 크기 때문에 고성능 MLCC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또 하나의 핵심 부품이 F12GA입니다. F12GA는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는 고성능 반도체 기판입니다. 쉽게 말해 두뇌에서 나온 명령이 몸 전체로 빠르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주는 신경망과 비슷합니다.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는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기판도 더 넓고 더 정교하고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AI 서버 시장이 커지면 단순히 엔비디아와 HBM 기업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AI 가속기에서 HBM으로 다시 반도체 기판과 MLCC로 수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종목은 바로 이 공급망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한 기업은 AI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억 장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기판, 그리고 서버 전원 안정성을 책임지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기준으로 두 종목을 골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 선정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에 공식적인 실적 발표 일정이 있는가입니다. 소문이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는 주가의 방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실적 발표가 예정된 기업은 매출, 영업이익, 수익성, 하반기 전망이 실제 숫자로 공개됩니다. 두 번째는 AI 수혜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제품 공급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기업이 AI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AI 제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를 통해 AI 서버, AI 가속기,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제품의 공급 확대가 확인된 기업만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두 기업의 기대 수준이 다른가입니다. 이미 시장이 성장성을 충분히 인정한 대장주와 아직 기존 사업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부품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미 검증된 종목을 선택할지, 실적이 확인되기 시작한 확장 종목을 선택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는 모든 분들께는 대박 선물 하나를 드릴 건데요.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AI 서버 시장이 성장할수록 함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대역폭 메모리 HBM, 2번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 3번 고성능 반도체 기판 FCBGA, 4번 자동차용 타이어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이제 여러분 모두 맞히실 수 있으시죠?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답을 맞히면 대박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대박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목입니다. 아직 어디에서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재료를 가진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재미로 던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쉬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구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올 겁니다. 신청 화면에 퀴즈 정답과 이름,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답이 확인되면 준비한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건 안 받아가시면 정말 손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선택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를 통해 AI 메모리 성장세가 여전히 강한지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AI 공급망에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AI 가속기의 두뇌를 만든다면 SK 하이닉스는 그 두뇌가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합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현재 제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 6월 12단 차세대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에게 공급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핀당 최대 16GBps의 속도를 지원하고 기존 제품보다 전력 효율을 20% 이상 개선했습니다. 열 저항도 약 17% 낮췄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샘플입니다. 샘플 공급은 기술 개발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객사의 성능 평가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고객사가 제품의 속도와 전력 효율, 발열, 안정성을 평가한 뒤 승인을 내려야 실제 대규모 양산과 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단순히 지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차세대 HBM의 고객 인증과 양산 일정입니다. 회사가 HBM4와 HBM4E의 공급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반대로 고객 인증 일정이 늦어지거나 양산 계획에 불확실한 표현이 많아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HBM 물량과 가격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은 판매량과 판매 가격이 함께 결정합니다. 많이 팔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HBM 출하량이 계속 증가하는지, 고부가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지, 가격 협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객 수요입니다. 특정 고객의 주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고객의 투자 일정이 바뀌었을 때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가속기 고객뿐 아니라 서버와 기업용 저장 장치 등으로 수요가 넓어지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연간 기준 매출 97조 1000억 원과 영업이익 47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며 AI 메모리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회사의 실적이 크게 성장한 만큼 시장은 이제 과거 실적보다 다음 성장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검증된 성장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 HBM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차세대 제품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분명한 만큼 기대도 높습니다. 투자자 대부분이 SK 하이닉스가 AI 수혜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그리고 다음 분기 성장 전망이 얼마나 강한지가 주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결정적인 긍정 신호는 4가지입니다. 차세대 HBM 고객 인증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하반기 출하량 증가 전망이 유지될 것,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수익성이 유지될 것,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 것. 반대로 실적은 좋은데 향후 공급 증가로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거나 고객 인증과 양산 일정이 미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SK 하이닉스는 이미 성장성이 확인된 대장주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좋은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높은 기대를 계속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기업을 스마트폰 카메라와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에서는 AI 서버용 부품이 실제 성장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 공급망에서 MLCC와 FCBGA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MLCC는 서버에 들어오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전기 잡음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FCBGA는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를 메인 기판에 연결해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도록 돕습니다. 삼성전기가 중요한 이유는 AI 관련 매출 확대가 공식 실적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기는 2026년 1분기에 매출 3조 2,091억 원, 영업이익 2,8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17%, 영업이익은 약 40%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AI 서버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 MLCC,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용 FCBGA 공급 확대가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기가 단순히 미래에 AI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AI 서버용 제품 판매가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기는 과거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 고성능 컴퓨팅 서버용 FCBGA 공급 계약을 맺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를 무조건 AI 수혜주라고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와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등 여러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AI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봐야 할 첫 번째 신호는 산업용과 전장용 MLCC의 성장입니다. 스마트폰용 부품보다 AI 서버와 자동차용 부품은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고부가 제품 비중이 커지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MLCC 판매량보다 산업용과 전장용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FCBGA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반도체 기판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생산 수율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공장 가동률과 생산 수율이 낮으면 이익 기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와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용 FCBGA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지 뿐 아니라 기판 사업의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고객 확대입니다. 한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여러 글로벌 고객으로 공급처가 늘어나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신규 고객 확보나 추가 제품 공급,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면 삼성전기의 AI 부품주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반기 전망입니다. 삼성전기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2분기에도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제품 수요가 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2분기 실적에서 이 전망이 숫자로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기의 장점은 SK하이닉스보다 AI 대장주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스마트폰과 카메라 부품에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AI 서버용 MLCC와 FCBGA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면 기업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시장에서는 릴레이팅, 다시 말해 재평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AI 관련 제품 판매는 늘었지만
기존 스마트폰 부품 사업이 부진하거나 기판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늦어진다면 전체 실적에서 AI 성장 효과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 관련 매출 비중이 아직 충분히 크지 않다면 주가가 기대만큼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긍정 신호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AI 서버용 MLCC와 FCBGA 매출이 계속 증가할 것. 둘째,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 셋째, 신규 고객과 하반기 공급 확대가 구체적인 숫자나 일정으로 제시될 것. 이 세 가지가 확인된다면 삼성전기는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주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부품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AI 수요가 좋다는 표현만 반복되고 실제 매출 비중이나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적 발표 직후의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두 종목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는 모두 AI 서버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 포인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SK하이닉스의 장점은 검증입니다. HBM이 실제 실적을 이끌고 있고 차세대 제품 개발과 고객 샘플 공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이 성장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투자자가 성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도 높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의 높은 기대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합니다. 삼성전기의 장점은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폰 부품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AI 서버용 MLCC와 FCBGA 공급이 실적 성장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관련 매출과 수익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진다면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AI 사업이 회사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아직 얼마나 커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종목을 자동차 경주에 비유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성능과 속도는 확인됐지만 계속 선두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삼성전기는 뒤에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직 선두는 아니지만 가속이 실제로 확인되면 순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시장 지배력을 중요하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이해하기 쉬운 종목입니다. 새로운 성장 사업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면 삼성전기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두 기업의 주가가 먼저 오르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신호가 확인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는 첫째, 차세대 HBM 인증과 양산 일정, 둘째, 하반기 출하량, 셋째, 가격과 수익성, 넷째, 고객 수요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기에서는 첫째, AI 서버용 MLCC와 FCBGA 매출 증가, 둘째, 기판 사업 수익성, 셋째, 신규 고객, 넷째, 하반기 공급 전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AI 공급망 전체에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하거나 국내 기업의 하반기 전망이 예상보다 보수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과거 실적만 보고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확인한 뒤 위험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두 개의 좌표, AI 메모리의 SK하이닉스, 그리고 AI 서버 부품의 삼성전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산업과 기업을 초보 투자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언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안내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주식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구독자 감사 자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주식 투자 성공의 열쇠 전자책입니다. 두 번째는 장전부터 단타, 시초가, 돌파매매, 눌림목, 스윙까지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을 빠르게 추려볼 수 있도록 구성한 조건 검색식 13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드앤숄더, 이중바닥, 삼중바닥, 쐐기형처럼 차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흐름과 매매 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고급 차트 패턴 매매 전략 자료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은 종목을 찾고도 어디에서 매수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거나 이미 크게 오른 뒤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 이름 하나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찾고 차트의 어느 구간을 확인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단순히 종목 몇 개를 알려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종목 발굴부터 차트 분석,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주식 좌표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자도 많지 않지만 오히려 채널 초반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제대로 된 혜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널 오픈 기간에 한해 지금 보시는 세 가지 자료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신청 화면이 바로 뜰 거예요. 신청 화면에서 받아보실 구독자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는 010-1234-5678처럼 하이픈 없이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까지 체크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지거나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매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 조건 검색식 설정이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 차트 패턴과 매수 타점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분이라면 이번 자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자료는 수익을 보장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를 강요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종목을 효율적으로 찾고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매매 전에는 기업의 실적과 차트, 시장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무료 혜택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주식 좌표가 앞으로 더 좋은 종목과 더 깊이 있는 분석을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과 더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